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5대 시장도 정말 강합니다. 코스피 지금 눈 깜짝할 사이에 2014포인트 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오전장부터 강한 흐름세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 잠시 뒤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 열어둘 예정입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잠시 뒤에 상담 가능합니다. 또 실전매매 정수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뒀습니다. 실전매매 정수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위원님께서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실전매매 정수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굉장히 강한데요. 2015포인트 지금 현재 코스피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이정수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던 2차 전지 오늘도 날뛰고 있습니다. 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자,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거예요. 한 1, 2주 사이에서 굉장히 상승폭을 확대를 하면서 전고점 돌파가 되는 종목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재료 장비 쪽에서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 시장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한번 시장의 얘기를 먼저 하면서 종목의 흐름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서 이제 2000과 1990, 그러니까 1900이죠. 1950, 1950과 2000 사이에 박스권을 두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2000선 돌파 안착에 대한 기대감이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대형주 섹터의 종목들이 이미 신고가권으로 가고 있었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조정을 받아야 될 타이밍에서 조정을 횡보 조정, 시간 조정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을 조금 받고 내려갔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가격 조정을 받지 않고 횡보 조정, 시간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제가 5월 6일 날 이후에서 이제는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주 말씀을 드렸고 5월 19일, 20일 날에서는 갖고 있는 인버스 빨리 손절해버리고 이제서라도 주식을 사야 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계속 연일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어쨌든 지금 말 그대로 지수가 지금 크레이지한 장. 그래서 제가 크레이지한 장, 미친 장, 사기장, 투기장이다. 이거를 그냥 인정을 하고 주식을 사야 된다. 주식을 안 사면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텐데 안 사면 당연히 수익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급락장도 아니고 빠지는 장도 아니고 거기에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이긴 했지만 영국 시장이랑 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올라갔고 현재 나스닥 선물부터 해서 다 플러스권, 즉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펼쳐주는 강세 흐름들이 지금 다시 잡혔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순환매 종목들 IT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IT를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냐면 IT는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IT 부품주들,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PCB, 카메라,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뭐 폴더블 폰, 뭐 OLED 장비주, 뭐 등등등 해갖고 이런 섹터들, 그다음에 통신 IT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다 IT라 그랬는데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제일 강했고요. 그래서 종목들 보게 되면 벌써 뭐 첨보라는 이런 종목들 전고점은 이미 돌파를 했죠. 그리고 LNF 이런 거, LNF도 이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종목으로 계속 언급했던 거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후성도 지금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뭐 일진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뭐 상신 EDP 뭐 삼화전기, 삼화전자 뭐 할 거 없이 지금 계속 바닥에서 이만큼 상승한 것도 적지 않았어요. 최근에 바닥에서 60% 올라간 것도 적지 않았는데 바닥에서 60%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한 2주 동안에 아주 그냥 쏴 올리면서 바닥 대비 지금 180%, 200% 올라가는 지금 2차 전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엊그저께 추천해드린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순환매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올라가려면.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다 순환이 나오면서 일단은 2차 전지들이 강하기는 하지만 아마 종목들이 뭐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장비주라든지 반도체 재료주라든지 이런 부품주 쪽으로 계속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꺾일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일단은 2100에 대한 목표치 아마 아직까지는 여기저기 증권사에서 이번에 목표치는 2100 정도는 본다라는 얘기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2000을 돌파 안착을 했고 2000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1차 목표치 저는 2100, 2차 목표치 2200, 3차 목표치는 이 전고점까지 뚫는 2300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크레이지한 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전 세계가 뭐 안 좋다, 뭐 코로나 때문에 안 좋다. 그런데 돈을 밀어붙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추경을 3차를 하겠다라면서 돈을 풀겠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죠. 돈을 풀게 되면 다 그게 주식시장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 앞으로 경기는 안 좋아지게 되겠지만 뭐 주식시장은 좋아진다. 왜? 돈을 풀기 때문에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부동산으로 못 들어가고 다 주식시장으로 다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식에 있는 바닥주들이 다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 계속 강세를 주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 권역에 그러니까 차트를 볼 때에서 이걸 주식이라 생각을 하세요. 주식으로 생각했을 때에서 상승하고 횡보하고 다시 이렇게 튀는 종목도 지금 이렇게 못 간 애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지금 코스닥 차트로 봤을 때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애들이 꽤 있어요.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 있는 애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에서라도 공략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 거고 이미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은 좋기는 좋은데 추가 매수 내지는 이제 신규 매수하기는 조금 껄끄럽죠. 그래서 목표치를 보고 공략을 해야 되고 오늘도 표적 종목으로 만만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바닥 종목들로 한번 가지고 나왔으니까 좀 이따 보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것도 IT 부품주에서 순환을 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실전 매매 정수 시간에서는 바닥주 위주로 초보자들이 웬만해서는 물리지 않을 바닥주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아침 9시에서는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이미 떠 있는 혹은 강한 종목들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는 선수용이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초보자들. 근데 오히려 수익률은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납니다. 왜냐면 바닥에서 움직이는 게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수들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빠른 수익을 내니까 빨리 10% 20% 수익 내니까 그쪽이 더 대단한 것 같지만 나중에 수익률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몇백 프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바로 바닥에서 시작했을 때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초보자 종목이지만 수익률로 길게 봤을 때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빠질 때에서는 잘 안 빠지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천천히 올라가면서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1년 보면 정말 많이 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과거에서도 2차 전지주들, 제가 2014년도, 15년도에 많이 얘기했고 OLED 장비주들, 그다음에 제약주도 2017년도에 바닥에 줬더니 종목들이 다 많이 갔습니다. 그때 당시 뭐 2년 동안 보니까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갔던 OLED 장비주 이런 애들이었는데 지금의 움직이는 지금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과거 2014년도, 15년도 바닥에서 움직였을 때의 흐름과 상유사하다고 제가 최근에 계속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하여튼간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하고 좋은 종목들이 여전히 바닥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시면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장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중에서도 2차 전지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말씀드렸던 첨보, LNF, 상신 EDP, 파워로직스까지 오늘 장 초반에도 강한 흐름세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제 드렸던 표적 종목이요. 바로 옵트론텍이었습니다. 매수가 5,350원을 드렸었는데 지금 약간의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지만 옵트론텍도 지금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다가 지금은 약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AS에 더불어서요. 이렇게 강한 장에서 만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률 안겨드릴 종목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은 무엇이 될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BH입니다. BH 같은 경우는 이제 PCB 관련주로 아마 PCB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움직였을 때가 2015년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서 2008년도, 2009년도에서 PCB 관련주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PCB 관련주도 이제 슬슬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부각이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면 IT 부품들이 순환하게 되면 결국은 뭐 카메라도 움직이고 뭐도 하겠지만 이제 PCB는 우리가 이게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자 이제 판때기라고 얘기하는데 녹색 판때기인데 요즘에는 이제 그 메인보드 판 자체가 녹색만 있는 게 아니고 색깔이 좀 다양해졌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컴퓨터라든지 TV도 마찬가지예요. 딱
TV를 떼어내면 안에 그냥 부품을 떼어내면 네모나 이제 판때기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휘어지면 이제 FPCB라고 그러고 아니어지면 그냥 PCB라고 그러는데 그 관련된 섹터인데 제가 좀 이따가 가격 전략은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전일 어제 여러분들한테 카메라 관련주 이제 옵트론텍을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자, 옵트론텍 한번 AS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차트를 먼저 보게 되면요. 패턴은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여기 지지라인도 있고 전일, 3일 전에 있었던 기준형봉도 살아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스닥에서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잘 보세요 지금. 코스닥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옵트론텍을 따지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아직 못 갔어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못 간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는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을 따지게 되면 옵트론텍은 지금 7,500원, 8,000원 가야 되는데 왜 그럼 8,000원 지금 못 가고 있느냐? 남겨두고 있는 거죠. 뭐를? 지금 2차 전지가 먼저 달리고 그다음에 반도체 재료 장비주들이 달리고 그다음에 뭐 PCB가 달리든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도 강하니까 그쪽도 달리고 그러다가 이제 반도체 장비주 달리다가 이제 뭐 갈 거 없나 싶으면 이제 카메라도 달리고 왜냐면 결국은 4차 산업혁명에서 특히 보안 섹터에서 요즘에 이제 인증서도 많이 나오는데 뭐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제 카메라에 대한 역할들이 뭐 계속 늘어나고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차트를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미 이제 카메라 관련주 쪽으로는 이제 캠시스라든지 이쪽은 벌써 정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옵트론텍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 한 요 정도에 위치해 있는 게 지금 옵트론텍이고 옵트론텍이 이제 앞으로 일주일 뒤에 이제 캠시스처럼 이렇게 달려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캠시스는 먼저 달리고 있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마찬가지 카메라 관련주 쪽인데 옵트론텍으로 따지게 되면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게 지금 옵트론텍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옵트론텍은 가격이 싼 자리에 있는 게 맞고 지금 다른 쪽에 카메라 관련주들이 올라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조만간에 쫓아갈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일단 목표치는 이렇게 N자형으로 보면 6,500원에서 7,000원 정도로 나오는 자리고 카메라 쪽으로 조만간에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뭐 어제 대비 이제 매수하신 사람들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한 2.5% 정도 되지만 지금 종목들 한 번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상신 EDP 오늘 움직이는 거 보면 한 번씩 그냥 여기도 보면은 한 방에 그냥 20%씩 움직이고 여기도 한 방에 그냥 17% 움직이고 그러니까 갈 때가 되면 그 섹터가 딱 돌게 되면 움직이면 한 방에 그냥 팡팡 치우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카메라 쪽에 있는 섹터들이 나쁜 것도 아니고 실적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옵트론텍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 오히려 어제에서보다 조금 더 밀리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저점 매수하기에 참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옵트론텍은 보유 가능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BH에 대한 오늘의 표역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BH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가격이 17,700원인데 지금 17,900원이죠.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도 공략이 가능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일단 매수 가격을 먼저 수정을 할게요. 일단은 얼마까지 내려올지 몰랐으면 가격을 좀 밑으로 내렸었는데 17,9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얘도 패턴이 좀 전에 봤을 때 옵트론텍과 비슷하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지금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듬성 실리는 게 누군가가 지금 계속 이 주가를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매집을 하고 있는 형태고 지금 바닥 부분에서 올릴 수 있는 모양새를 가졌는데 지금 PCB 쪽에서 먼저 갔던 종목들을 찾아보면 액트가 바로 PCB 관련주거든요. 이미 정고점을 돌파하고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액트는 이미 넘어갔고 그다음에 심텍이 이게 PCB 관련주인데 심텍도 최근에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정고점까지 벌써 다다르면서 여기서 쏴 올리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고 자 심텍도 그쪽 관련주고 상하프로테크 이것도 PCB 관련주인데 여기서 N자형으로 꺾어 올려서 다시 위쪽으로 상방에 올라가죠.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필옵틱스라는 종목도 이것도 PCB 종목이에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정고점으로 올라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코리아 서킷도 PCB 종목으로 이름을 날렸던 종목인데 아직은 좀 전에 봤었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탄력은 좀 둔하지만 지금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다가 옆으로 좀 누이고 다시 10,000원 돌파한 착을 시도를 조만간 할 것 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PCB 관련주 다른 쪽을 봤을 때에서 다 저렇게 강하다라면 그러면 그 다음에서는 분명히 BH가 얘가 쫓아 올라갈 텐데 지금 웬만한 종목들 IT 부품주의 종목들은 지금 웬만한 애들 다 떴거든요. 다 떴기 때문에 지금 사기가 다 지금 다
그렇죠. 그렇죠. 뭐 비아트론부터 해갖고 반도체 장비주들 지금 다 올라갔어요. 뭐 그나마 남아있는 게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나온 이유도 만만하기 때문에 가져온 거지 웬만한 종목들이 다 이쯤으로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종목들이 다 움직일 텐데 뭐 찾다 제가 오늘 이거 하루 종일 찾았어요. 왜냐하면 종목들이 아침에 다 뜨고 날아가는 바람에 원래는 캠시스를 가지고 나오려고 그랬죠. 원래는 오늘 캠시스를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떠버리니까 물론 이거를 지금 공략하겠다라는 분들한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지금 공략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조정을 받아도 마음 편안하게 만약에 조정받으면 10% 빠지니까 그래서 BH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받을 거고 움직이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더 적게 갔기 때문에 이제 빨리 쫓아가야 되죠. 그래서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PCB 그래서 폴더블 폰 관련주 플러스 이제 PCB 관련주인 BH 정도는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저점 매수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폐옥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제 급등 명중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한번 갖고 나와봤는데 바로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후성이라는 종목이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갔냐면 자 이거를 4,800원대에서 그때 시장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서 뭐 1차 매수는 이제 5,600원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5,400원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 2차 매수가 이제 4,800원 정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래요. 지금 시장들이 지금 어떠냐면 지금 후성을 만약에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후성은 9,000원과 10,000원의 목표치로 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종목들이 쉽게 꺾이지를 않고 이전에 했던 고점 라인들을 다 벗겨내려고 그럽니다. 일단 얘 지금 최근에 고점은 이제 9,000원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IT 부품주들도 지금 정고점들을 돌파하고 있으니까 이 후성 같은 경우도 보유한 사람들은 일단은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노리실 수가 있고 현재 목표 수익률은 지금 83% 정도가 나 있는데 많이 났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그 정도 나 있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이 말 그대로 강하게 계속 고점을 돌파하니까 아마 수익률은 좀 더 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로티 베쿰인데 자, 에로티 베쿰도 어느덧 지금 정고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목표치 10,000원에서 지금 벌써 11,000원, 12,000원 계속 가는데 지금 장세가 바뀌었습니다. 장세가 제가 저번에 이제 컴투스하고 테크윙을 비교해드리면서 지금 있는 종목들이 쉽게 조정받지 않고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조정이 짧고 계속 올라가면서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IT 부품주들이 그러는데 지금 그래요. 지금 에로티 베쿰도 지금 여기에서 원래는 이쯤에서 이제 조정받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이 시장의 장세가 말 그대로 미쳤습니다. 종목들이 다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나잡아봐라 패턴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크레이지한 장, 그러니까 나잡아봐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장이 올라가는지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이해하려면 안 되고 전 세계 돈을 다 유동성 장세로 뿌려놨는데 돈이 갈 데가 없어요.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주시장으로 다 몰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정상적인 시장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실적이 그나마 좀 괜찮으면서 나쁘지 않은데 IT인데 바닥권역에 있다. 그런 애들은 다 잡아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쨌든 에로티 베쿰도 조금 더 정고점을 돌파할 때까지 그냥 가져가셔도 일단은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애들이 계속 가는 거 보면 바닥에 있을 때에서 종목들을 잡아놔야 저런 식으로 83%, 에로티 베쿰도 61% 수익인데 더 갈 겁니다.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어요. 100% 이상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수익이 나오려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잡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늦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뭐 지금 2차 전지나 많이 날라갔지 아직도 반도체 장비에서 못 간 애들은 못 가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주성 엔지니어 같은 애는 못 갔고 DMS는 많이 올라갔지만 더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종목들이 아직도 더 많이 갈 건데 아직 못 간 애들은 지금에서 바닥에서 잡아놔야 나중에 순환매에서 왜냐면 기업적인 문제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지금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한 지금 2,100까지 올라가게 되면 웬만한 종목들이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서는 이제는 진짜로 진검승부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때에서 이제 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승부를 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회장이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말씀을 드릴 때에서 딱 봤을 때 이거 바닥인 것 같다. 그러면 공략하시면 돼요. BH처럼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 싶으면 공략하시면 되고 바닥이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거 찾으시면 돼요. 아직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2,100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바닥 종목들은 이제 동이 나지
않을까. 이제 재고 물량이 이제 다 사라지고 그좀 홈쇼핑에 보면 이제 뭐 소진 마진 뭐 이렇게 없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조만간에 바닥 종목들은 이제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이제 매매 패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또 그때 맞춰가지고 또 패턴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바닥주들 위주로 초보자들은 신경 써서 한번 저점에서 해보셔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BH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앞으로 바닥 종목에 있는 종목들이 씨가 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BHC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자마자 지금 또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저점에서 매수하셔서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도 시작이 될 텐데요.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저희 위원님과 상담 가능합니다. 시장이 좋은 만큼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텐데 위원님과 바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 상담 바로 가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이 와 있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드림텍이요. 드림텍.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6,800원에 15%요. 6,800원에 15%. 자, 네. 드림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네, 며칠 안 됐어요, 선생님. 며칠 안 되셨구나. 네. 일단 차트 모양이 굉장히 이쁘네요. 네. 네, 차트 모양이 굉장히 이쁜데 네.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근데 좀 더 바닥에서 샀었으면 더 안전하게 수익이 난 상태에서 가져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그건 좀 아쉽지만 네. 지금 횡보 조정을 지금 마무리를 했고 가격 조정에 횡보 조정을 마무리를 했고 다시 한번 쏠 것 같아요, 위쪽으로. 네. 그래서 이 드림텍은 이제 생체 인증 관련주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애들은 이미 벌써 다 튀어 올라왔는데 못 간 것은 그만큼 다른 거에 비해서 모멘텀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약하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가 나오면서 계속 강세를 보세요. 지금도 말 그대로 그냥 크레이지한 장이에요. 그렇죠? 지금 계속 막 강하게 막 쏘아 올리니까 이것도 조만간에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한 8,000원까지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게 벌써 움직였었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못 움직였을까? 잠깐 한번 재무제표 문제가 있나 볼게요. 재무제표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냥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비중이 네. 15%, 뭐 적당하시네. 네. 비중을 조금 더 사도 상관은 없어요. 이 정도의 위치에 이 정도 모양이면 네. 이 정고점 돌파 다시 한번 시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괜찮으니까 보유하셔도 됩니다. 네, 그 8,000원에 그 매도할까요? 올라가면은요? 사실은 8,000원에서도 매도하기가 좀 아까울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 종목들이 네.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면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이전에 있었던 신고점을 다 돌파를 하려고 네. 막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기운들이 다 넘쳐납니다. 지금 모든 느낌들이 딱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니까 기분 좋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몰라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들이 얼마나 크게 갈지를 모르고 지금 조금 올라가고 팔아먹고 조금 먹고 팔아먹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되는 장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LNF 같은 경우도 최근에서 이거 바닥에서 이제 추천주를 줬던 건데 이거 올라올 네. 때마다 팔아야 되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제가 심상치 않으니까 팔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자꾸 올라올 때만 계속 판다 그러면 계속 물어보니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5만 원, 6만 원 갈 때까지 냅두라 그랬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네. 지금은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네. 느낌은 그렇게 가야 돼. 언제까지? 지수가 2,100 가기 전까지는요. 네. 종목들이 계속 쏘아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요 드림텍도 지수가 2,100 가기 전까지는 8,000원을 갈지 10,000원을 갈지 몰라요. 네. 알겠죠? 네, 파로직스도요. 선생님이 사가지고 수익 보고 있어요. 수익 보고 있어요? 네, 그 그래서 너무 대형주인데. 고마워요. 네, 그래요. 장이 좋으니까 뭐 게임주도 가고 뭐 IT도 가고 뭐 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네. 실전 매매 정수 계속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섭 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예.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덱스터요. 덱스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6,080원에 10%요. 6,080원에 10%. 네.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예. 아, 이거 조금 행보를 좀 더 할 것 같은데, 네. 뭐 방법은 지금 빠른 종목으로 IT 섹터, 물론 얘도 IT는 IT예요. 뭐 가상, 뭐 그쪽, 뭐 VR, AR 과거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인데, 일단 회사는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인터넷이 좀 느려서 지금 이제 화면이 잘 바뀌지는 않는데, 바뀌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재무 비율에서 재무제표로 지금 돌아가질 않아요. 예. 어쨌든 뭐 차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래량도 없고, 지금 거래가 완전 말랐어요. 완전 말랐고, 지금 이게 횡보 패턴으로 손실은 아니고 이제 수익 권역에서 팔 수 있을 정도의 모양새는 가지고 있는데, 모든 테마주들이 지금 반도체 장비라든지 재료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쪽으로 붙는 바람에 예. 지금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업적으로 문제가 있나 보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그 사이트, 그러니까 증권사에 연결돼 있는 이거 재무제표를 보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서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인터넷은 문제가 없는데, 자, 이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은 재무 상태를 보려고 그랬더니 지금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마비가 된 것 같아요. 서버 마비가 된 것 같아서 덱스터만 보게 되면 일단은 목표치는 이렇게 열립니다. N자형으로 이렇게 8,000원, 7,000원 갈 수 있는 목표치는 맞는데, 그건 거래가 실려야 가거든요. 그래서 보유는 가능해요. 보유하시면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거래가 실리면 그때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지금 당장은 재미가 없으니까 추가 매수를 할 거라면 지금도 IT 부품주, 뭐 카메라라든지 뭐 PCB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빠른 수익으로는 그쪽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보유만 하세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한 달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한 달 정도 가지고 있던 거라고요? 예. 제가 볼 때 한 달 정도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래가 너무 없어요. 거래가 이걸 그냥 지금 거래가 지금 7만 주밖에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보세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핫하고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쏘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하루 거래량이 지금 보니까 어제도 20만 주? 20만 주도 되지 않고,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지금 약간 재미가 좀 없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6,080원인가 90원인가까지 왔는데 제가 못 봤어요. 그때도 근데 거래량이 마찬가지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을 때라서 일단은 보유는 가능하세요. 보유는 가능한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약간 좀 지루할 것 같다, 좀 재미없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죠.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종목은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종목을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걸 가지고 있어봤자 다른 종목들이 옆에서 튈 것 같고 재미는 없을 것 같고 하는 느낌은 아마 계속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했다가 다시 뭐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서는 한 6,100원만 가도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6,100원, 6,200원 정도만 올라오더라도 종목 교체를 뭐 절반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건 손실해서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다리면 또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6,080원까지 올라오려면 한참 걸리니까. 아니, 뭐 한참까지는 아니에요. 올라가려면 뭐 하루 만에도 올라가는데, 과연 이게 하루 만에 이제 올려줄 건지가 이제 문제인 거지. 거래가 워낙 없다 보니까 핫한 지금 이슈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요거는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만약 비중이 많으면 제가 지금이라도 절반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이거는. 그리고 수익에서 팔 수 있어요, 조만간에. 한 달까지는 보지 마시고. 네. 네. 아셨죠?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뭐 시장이 계속 핫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 시황 점검 보고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2020을 돌파를 했습니다. 정말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위원님께
위원님께서 드렸던 표적 종목의 흐름도 아주 강한 흐름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BH였죠. 반도체 PCB 관련주로 이제 매수가 17,900원을 드렸었는데 지금 BH 같은 경우 18,1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지금 수익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BH 좀 눈여겨보셨던 분들도 지금 함께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위원님과 함께 나도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전화와 문자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위원님과 함께 이런 강한 장 속에서도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202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 어떤 흐름을 봐야 될지 위원님께 시장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장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2000선을 계속 억눌렀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은 2000을 이미 돌파를 한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거래소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기장이라고 얘기했던 건 이제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사기다, 그래서 사기를 치고 있는 장이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종목을 보게 되면 이미 IT 부품주로 많이 날아갔는데 왜 지금 삼성전자부터 해갖고 얘네들은 못 가느냐. 그러니까 시장을 억누르기 위해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시장이 안 좋아서 안 간 게 아니고 얘네들의 역할들은 시장을 못 가게 억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쁜 역할, 악역을 맡은 거죠. 그래서 악역의 역할을 맡았던 건데 지금 오늘 2020을 가면서 종목의 고삐가 약간 풀린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건설주에 대한 호재가 있습니까? 뭐 그닥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대량 거래가 실으면서 고삐가 풀려서 고점을 돌파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그동안 억누르고 있다가 지금 은행주들 오늘 폭등을 하고요. 조선주는 어제 움직였고, 근데 어제 조선주 움직일 때 IT주들이 그거를 억눌렀어요. 그래서 IT주들이, 대형주들이 억눌렀는데 그 대신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미 신고가를 가고 있었고, 카카오가 가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시장을 나쁘게 전혀 보질 않았고, 그래서 지수가 가야 되는 장인데 이상하게 지수는 안 가는 이상한 장이다. 종목만 가는 장이다. 종목별 강세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친 장이다. 투기장이다. 사기장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고 이런 장에서는 주식을 사야 된다. 수상하다고 막 시장 이상한 것 같다고 안 사는 게 아니고 두려울 게 없다. 지수 1900 안 무너지면 처음에 얘기했던 1900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1950 안 무너지면 60 안 무너지면 괜찮다.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된다. 아직도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이다. 그게 2차전지가 제일 만만하고 반도체 재료 부품주, 뭐 카메라 등등등등등이다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면 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LG화학 돌파했습니다. LG화학. 정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했고 삼성 SDI가 돌파를 했죠. 삼성 SDI가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좀 전에 보여줬던 종목들의 흐름들만 보더라도 지금이 하락장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게 당연히 못하는 거죠. 하락장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물어봤을 때에서 당연히 아니다라고 답이 나와야 돼요. 하락장이라든지 약세장이라든지 그럴 장에서는 종목들이 저점이 깨지면서 무너지면서 계속 빠집니다. 근데 지금 빠지는 게 아니고 네이버, 카카오 급등 나오죠. 이미 신고가권이죠. 게임주에서 NC소프트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죠. 거기에다가 지금 뭐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무너지기랍니까? 재미는 없더라도 삼성 SDI가 지금 신고점을 다시 돌파를 하고 LG화학도 신고점 돌파하겠다 이러고 있고 그다음 2차 전지들도 뭐 첨보뿐만 아니라 뭐 LNF, 후성, 에코프로, BM 뭐 종목들이 말 그대로 그냥 날아다녀요. 그냥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수능매적인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게 좋고요. 여전히 지수는 쉽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보면 2020인데 오히려 저는 지수가 빨리 올라가는 것을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하니까 2100을 금방 올라가게 되면 2200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2100에서 이제 눌리게 되면 종목들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올라갈 거면 천천히 오늘 더 이상 안 올라가고 2020에서 머무르고 내일은 2030 가고 모레는 2040 가고 2050 가고 그러면 한 일주일에서 2주일은 더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맛있는 거를 이렇게 사놓고 한꺼번에 그냥 씹주다 그냥 삼켜버리면 무슨 맛인지 모르고 그냥 삼켜버리고 배만 부른데 그러지 말고 이걸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먹으면서 음미하면서 먹으면은 그렇죠? 즐겁듯이 주식도 마찬가지.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신만 없지 수익은 안 납니다. 종목만 올라가지. 그런데 천천히 올라가 주면서 2100을 가게 되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그런
좋은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100까지는 일단 두고, 그러니까 목표치 2100을 두고 가되 2100이 끝이 아니고 2200도 갈 수 있고 2300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두고 지금은 임해야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게 주식에 베팅이 들어갈 수가 있고 조금 먹고 팔지 않고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오늘 종목 설명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양호하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주성엔지니어링, 옵트론텍, 파워로직스 못 갔던 종목이니까 한번 공략해 보셔라 라고 얘기했던 게 이번 주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다음 주 되게 되면 LNF처럼 후성처럼 많이 올라가 있으면 언급도 안 해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는 거니까 가져가세요만 얘기하지 사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들은 주워 담을 수 있는 종목이지만 그게 일주일 뒤, 2주일 뒤 지금에서 10%, 20% 올라가 있으면 그냥 계속 가져가는 데는 괜찮아요. 근데 사는 걸로는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도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들이 눈에 보인다면 담아야 되는 위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상담은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오령제약이에요. 보령제약. 자, 오늘 하도 IT주들이 하도 강세를 보여, 특히 2차 전지를 강세를 보여서 제가 제약주의 흐름들을 아침에서 잘 살피지 않았는데 급락은 없는데 조금 약하네요, 지금 모든 제약주들이. 사실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 렘데시비르 관련된 이제 그 치료제가 허가가 됐다는 얘기가 이제 미국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약주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제약주는 계속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항상 과거에서도 제약주가 움직이면 IT가 약하고 IT가 강하면 제약주가 약했던,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두 개의 주도주군이 같이 움직이면 지수가 폭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직 유럽 시장은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가고 미국 시장도 못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혼자서 폭등을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약주도 다시 움직일 것 같은데, 자, 일단 보령제약을 질문 주셨는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13,000원에 10%입니다. 13,000원에 10%. 예. 그래도 수익이 꽤 나셨네요, 지금. 예, 조금 났어요. 예, 지금 수익이 좀 나셨는데, 요거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14% 정도 수익이 나셨는데, 차트를 보니까 지금 지지라인 14,000원에 지금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튀어 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14,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보유하셔도 되고, 한 번 더 튀어 오르면 16,000원 부근이나 17,000원 부근 이쪽 있죠? 예. 거기서는 분할 매도도 되는데 그때는 장세를 잘 봐야 돼. 지수가 2,100을 돌파해서 2,200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제약주들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신고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지만 그냥 지금은 그런 장이라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상식선에서 벗어난 장이다. 그러니까 과거 이런 장은 이제 상승장이라 그러는데 지수만 보면 아직까지 상승장의 흐름은 아니지만 종목만 보면 상승장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16,000원 정도 오면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상담을 다시 한 번 더 그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혹시 저 손절 라인은 얼마를 잡아야 될까요? 14,000원 말씀드렸어요. 아, 손절 라인 14,000원이요? 그렇죠. 14,000원. 그러니까 손절보다는 익절이죠. 수익이니까. 예. 네, 익절 자리를 14,000원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입니다. 영어로 돼 있는데 RFHIC. 자, 이제 RF로 이렇게 돼 있는 이제 뭐 텔콘 RF 제약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안테나예요. 그래서 안테나 관련주 통신 장비주들인데 최근에 통신 장비들이 좀 잠잠합니다. 가야 될 타이밍에서 살짝 눌리고 있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모양새도 나쁘지 않고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RFHIC 과거에서도 뭐 3월달에서도 강하게 한번 뽑았죠.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이거 조만간에 다시 갈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42,000원에서 사셨네요. 일단은 고점에 사신 게 불안하실 것 같은데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모양 만들고 안 무너집니다. 지수도 안 무너지고 다시 여기서 통신주도 통신 IT 순환매에 엮이는 종목이라서 과거에 대장으로서 강하기도 했고 그래서 다시 움직이게 되면은 42,000원, 45,000원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추가 매수를 노리시겠다면 좀 더 기다리세요.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통신주들이 강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놓으시면 되는데 지금의 순환매 속도를 볼 때에서는 일주일에서 2주일 안쪽에서 아마 통신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좀 굉장히 빠른 순환매들이 나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빠른 일주일 안에 늦어도 2주일 안에서 양봉이 발생이 되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해서
한 44,000원, 45,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도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종목은요, 지니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네요. 자,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 2,700원이시고 비중은 20%. 조금 높게 사시긴 하셨지만 일단은 수익이에요. 일단은 수익이시고 시스템 반도체주들이 뭐 네페스뿐만 아니라 지금 뭐 네페스, 동부 하이텍 다 흐름들이 다 강해요. 뭐 꺾일 생각도 하지 않고 SF 반도체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죠. 꺾일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버텨주니까 이 지니틱스도 꺾이지는 않을 거고 계속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3,500원 정도까지 노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정받으면 한 2,500원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여기서는 조정받는 것보다는 2,900원을 지지를 하고 올라가 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2,9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셔도 되고 깨지면은 비중을 절반만 줄였다가 다시 추가 매수 노리시면 되고 웬만하면 안 깨질 거예요. 지금 시장이 뭐 계속 올라가는 장이라서 그래서 보유하시고 3,500원까지 노리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지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선 전무갑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을 질문 주시는 건가요? 엔지캠 생명과학이요. 엔지캠 생명과학.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 비중은 20%고요. 네. 71,200원에 샀어요. 71,200원이면은 그래도 수익이시네요. 네, 근데 네. 저번에 85,000원까지 갔는데 네. 그 당시에 어느 매일경제 TV인가 거기를 한번 봤었는데 네. 뭐 그게 뭐야 미국에 네. 교수도 선임을 했고 그러니까 하면 11만 원까지 봐라. 그래서 들고 있었던 건 이렇게 질질 흘러버려가지고.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호재가 있어서. 그리고 예, 네. 예. 그리고 이번에 또 네. 유상증자가 떠버렸어요. 또. 그래서 그게 나쁜 건지. 일단 유상증자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제 술을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 술에다가 물을 타면은 술의 가치가 떨어지죠.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소주를 이제 팔아야 되는데 소주 파는 사람이 물 타가지고 10병을 만들어요. 팔면은 물은 당연히, 맛은 당연히 희석될 거고 그게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악재로 봐요. 근데 유상증자를 그러니까 할 때에서 기업이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하는 거냐 아니면 앞으로의 좋은 투자가 있는데 그거를 앞으로 예를 들어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호재로 반영하기도 하고 악재로 반영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제 유상증자 3자 배정을 하게 되면 일단 호재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앞에 굉장히 좋은 호재 때문에 11만 원 갈 거다 그쪽까지 갈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에서 차트를 보니까 거래가 실면서 장대 음봉이 되는 바람에 아마 거기에서 그 호재를 가지고 누군가가 팔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팔았는지 저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차트 보세요. 한번 차트 보면 거래가 실리면서 대량 음봉에다가 대량 거래가 실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좋은 호재를 누군가가 미리 알고 호재가 나오니까 아 나는 수익 많이 났으니까 얘 딱 팔아버린 거예요. 원래 세력들은 그런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물량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올라갈 때에서 자기네들이 샀다가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깔려야 되는데 매도 물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거든요. 근데 호재가 나오면 야 이것 때문에 움직일 거다 해갖고 이제 개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호가 물량이 쌓이죠. 그럼 거기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난 집에 먹을 거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는 거고 일반적으로 호재 뉴스들이 나오면 급등보다는 급등했다가 다시 사그러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쫓아가지 말고 그때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팔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차트를 보니까 차트가 아직 그렇게 고점이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상승을 했고 지금 위에 지금 뿌리 2개가 생기면서 지금 조정을 받겠다는 모양을 만들지만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얘는. 네.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면 뭐 10만 원, 11만 원 목표치는 나와요.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서 이제 그런 호재로 인해서 누군가가 지금 팔았어요. 일단 기관들이 좀 판 것 같고 팔았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거예요. 한 7만 2천 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어 보여. 많이 밀리면 뭐 7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데
조금 밀리더라도 이거는 보유가 가능하시고 밀렸다가 다시 움직이게 되면 이제 85,000원 여기가 박스권 고점인데 이제 거기가 돌파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힘겨운 패턴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돌파가 되는 패턴보다는 좀 그 진흙탕 싸움이라 그러죠. 좀 지지부진하게 박스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85,0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비중을 3분의 1 정도로 좀 덜어내시고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사고 그런 식으로 당분간은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는 뭐 10만 원, 11만 원 봐도 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보면 이렇게 지금 이미 돌린 거예요. 돌렸기 때문에 상승 트렌드에 있어서 조정받으면 다시 사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외국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10만 원, 11만 원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서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유상증자 호재가 안 좋은 거라고요? 그렇죠. 이제 3자 유증인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미 그거에 대한 그거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만약 호재로 움직일 거였다면 3자 유증이라는 이거 호재로 받아들였다면 지금쯤 9만 원, 10만 원 갔겠죠? 그렇죠? 아니 오늘 아침에 떴어요. 아 오늘 아침에 떴어요? 근데 지금 안 가는 거 보니까 3자 유증이 아닌가 본데요. 근데 3자 유증이 나와도 저거 위에서 지금 팔았기 때문에 팔았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좀 약세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조금 약세를 조금 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추가 상장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은 보유를 하셔도 된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상신 EDP. 상신 EDP. 네. 자, 요거 매수 가격이 중요한데 자, 네. 얼마에 사신 건가요? 5,000원에. 5,000원에? 어유 잘 사셨네. 네, 선생님 말 듣고 다 대박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 이제 5,000원에 사셨으면 그때가 이제 3월 달, 4월 달일 텐데 4월 1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예, 당시에서 2차 전지들은 무조건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제가 네, 그 얘기를 네, 많이 네.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 글로벌적인 뭐 굵직한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2차 전지에다 돈을 벌써 몇 년 동안 막 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코로나 이슈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일 만만한 게 2차 전지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 뭐 후성, 상시 EDP, 뭐 우수 MS, P&E 솔루션 등등등등을 많이 이제 추천하면서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서도 이 상시 EDP를 좋다라고 5월 8일 날 이걸 다시 얘기했단 말이에요. 더 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5월 네. 8일 날에도 얘기했는데 5,000원에 샀으면은 지금 수익이 엄청났는데 네. 뭐 상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신고점을 오늘 아침에 돌파를 했다가 밀렸는데 아직 꺾이는 모양이 아니에요. 네. 뭐 수익이 장난 아니에요. 129%인데 지금 10%밖에 안 샀는데 좀 더 샀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은 들죠. 예, 예. 그렇죠. 자, 10% 정도니까 더 가져가세요. 이게 예. 예. 지금 상시 EDP 같은 경우가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또 갈 거예요, 이게. 아, 예. 아니면은 쉬지 않고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수가 2100까지 갈 때까지는 종목들이 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으니까 요건 추가 매수하지 말고 그대로 가져가시고 아직도 2차 전지 쪽에서 못 간 게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걸 갖고 있으면 결국은 순환매로는 IT 부품주의 뭐 주성 엔지니어라든지 바닥에 있죠. 네. 이게 상시 EDP 가기 전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여기 모습이 이거잖아요. 얘도 가기 전에서는 안 움직일 때서는 이게 언제 가지 하겠는데 갈 때는 이게 팍팍 튀듯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갈 때가 되면 튈 거고 옵트론텍도 갈 때가 되면 튈 거고 종목들은 이제 갈 때가 되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안 간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뭐 파이텍 같은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 이런 애들 아직 안 간 애들로 추가 매수를 하시고 상시 EDP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네, 가져가셔갖고 네. 섹터들을 섹터 관시 종목을 뭐 일진 머티리얼즈, 뭐 후성, LNF, 에코프로, BM 후성을 또 샀습니다, 선생님. 아, 후성도 샀어요? 이게 전부 다 갖고 계시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관심 종목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종목들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를 보면서 무너지게 되면은 전화를 다시 주세요. 그러면 이거 한번 팔아야 된다는 이제 찝어드릴 텐데 걔네들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 얘도 계속 갑니다. 네. 지금 거래 실린 거 봐봐요. 지금 올라가면서 거래 실린 거 보이죠? 네. 많이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 아직도 바닥주들은 있다. 그런데 요 종목들이 다 움직이게 되면 그때서는 종목들이 씨가 마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눈을 크게 떠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신 위원님 앞으로요. 또 응원의 메시지가 하나씩 도착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1439님, 믿음이 갑니다. 개미를 위해 그 자리에서 오래오래 수고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 어디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1992님, 추천해주신 표적 종목으로 수익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다음 9032님, 이종수 전문가님 최고예요. 늘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4166님, 실전 매매 정수 파이팅. 도재은 아나운서님도 응원합니다라고 저까지 챙겨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강한 만큼 여러분들 좀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해결하셨을지 궁금한데요. 난 더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도 열려 있고 023153-2611, 2612번 두 개 열려 있고 문자는 샵 0082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도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실전 매매 정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여러분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